북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절대로 밖으로 새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한 남자. 리설주 측근들이 드나드는 차량을 17년 동안 운전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자가 그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우. 1970년대 후반 북한에서 태어나 군 복무 후 조용한 성격 덕에 뜻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된 남자입니다. 그저 말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권력의 중심에 더 깊이, 더 위험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특별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를 바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바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 아이는 말수가 적어서 참 듬직하다 라고 말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말이 없어서 참 편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성품의 단단함으로 이해했지만 북한이라는 땅에서는 그 침묵이 훗날 큰 아이러니를 낳게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그는 평양 근처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고참들과 어울리고 상관 눈에 들기 위해 아부 섞인 말도 곧잘했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만 했고 누가 호통을 쳐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괜히 변명했다가 상황이 커지는 걸 이미 어린 시절부터 경험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말이 많아도 문제지만 말이 없어도 문제인데 진우의 침묵은 어느 순간 신뢰로 변해갔습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믿을 만하지. 이런 말들이 서서히 그의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그를 평양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리설주 최측근들이 드나드는 세계로 끌어올리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평양은 기근과 혼란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늘 어두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권력층 차량만큼은 반짝이는 도색과 새 타이어를 달고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진우는 그 차량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그 다른 세상의 문을 직접 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중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최진우 동무, 상부에서 사람이 내려왔소. 당신을 보자더군. 그 말은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그의 침묵은 운명처럼 그를 끌고 가고 있었고 그 운명은 평범한 병역생이었던 진우를 북한 권력의 그늘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에게는 한 장의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특수 임무 발령. 대상 평양 시내 국가기관 VIP 차량 운전.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운전 쪽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유를 묻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죠. 그저 문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발령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이제 막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의 조용한 인생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권력과 비밀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막히는 여정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특수 임무 발령 문서를 손에 쥔 날 평양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런 날씨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감싸게 될 긴장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행정 건물 뒤편 철문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작은 차량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차고처럼 보였지만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의 일상에서는 본 적 없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흐르는 고급 승용차, 번호판이 해군정찰총국 국무위원회 전용인 차량들. 각 차량 앞에는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표정을 감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고 그 눈빛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겉모습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으나 주변 공기가 묘하게 달라질 정도로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향해 짧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없다고 하더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칭찬도 의심도 아닌 그저 상황을 확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좋소. 우리 일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좋지. 그 짧은 대답으로 진우의 새로운 운명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시내 도로 구조, 우회로, VIP 차량 이동 방식, 비상시 대응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듣되 듣지 않은 척할 것. 이 문장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간부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에 타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일 거요. 그들의 말은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들려줄 말도 아니요. 그러니 듣더라도 듣지 마시오. 진우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자신이 어떤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지 점점 선명하게 깨달아갔습니다. 운전 연습이 끝나자 진우는 처음으로 VIP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꺼운 방탄 유리, 아주 작은 버튼 하나에도 복잡한 회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뒤좌석 공간은 비밀 회담을 해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차음 구조로 되어 있었죠. 마치 움직이는 회의실 같았습니다. 이 차에 누가 탈까?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도 있었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름도 있었고 평양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접 이름을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리설주 주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표정까지 조심하는 법을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죠. 며칠 뒤 진우는 첫 배치를 받았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동 전용 식당까지 모시고 갈 것. 하지만 차량에 탑승한 순간 좌석에 앉아있는 간부의 첫 한마디에서 그는 자신이 평양에서도 가장 깊은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회의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어디서 누가 듣는지 모르니까. 그 말은 진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우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 전용 식당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진우는 그동안 평생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샹들리에, 외국 브랜드 술병, 군인들도 쉽게 볼 수 없는 정교한 요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 웃으며 식사하는 권력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저 운전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이 자신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전신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양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그가 서 있는 그 길은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VIP 차량을 운전하게 된 지 몇 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밥을 지었고 낡은 전차는 힘겹게 선로를 따라 움직였죠.
하지만 그가 모시는 사람들이 사는 평양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전용 차량을 몰고 평양 북쪽의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주민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철문과 삼중 경계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원에는 겨울인데도 시든 잎 하나 없이 청소가 깔끔히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외국산 코트를 입고 작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진우의 차 옆으로 와 차량을 가만히 손으로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방탄이라서 총도 안 뚫린다던데요. 진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말은 신중하게 골라 써야 했거든요. 진우는 종종 고위층 아이들을 학원이나 예술회관으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피아노 레슨이 끝나면 영어 회화를 배웠고 그 뒤에는 체조 교습을 받았습니다. 스케줄이 바쁠 때는 선생님들이 직접 집으로 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기는 독일에서 들여온 새 피아노야. 너가 쓰던 건 소리가 조금 뭉개져서 바꿔준 거야.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리 뭉개졌다고 악기를 바꾼다고. 그가 살던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낡은 종이 공책 한 권을 아끼려고 반으로 잘라 쓰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진우는 종종 부인들을 전용 식당이나 백화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백화점은 일반 주민들이 가는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고 안에는 외국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부인들 중 한 명이 방향제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들여온 거예요. 최근에 냄새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새 배치로 다시 들여오라고 했어요. 진우는 자신이 사는 옆집에서 석탄 냄새가 자주 나던 걸 떠올렸습니다. 석탄 가루가 공기에 떠다니는 집도 흔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하면 그의 세계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특별 행사를 위해 한 명의 고위 간부를 모시고 갔습니다. 간부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리설주 동지를 위한 겁니다. 밖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부들은 속삭이며 대화를 나눴고 진우는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 배우는 요즘 총애를 받는다더군. 지난번에 실수한 사람은 벌써 정리됐다네. 진우는 숨을 고르며 핸들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는 것을 그는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평양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왜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언젠가 자신에게도 칼끝이 될 수 있다는 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직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머지않아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커져만 갈 예정이었습니다. 진우가 특수 차량을 운전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평양의 찬바람은 유난히 매섭게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진우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 것은 그날 아침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옆 차고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짧은 인사를 주고받던 동료 운전사가 그날 아침 차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기라더라.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 사람들은 입모양만 움직이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사람의 부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우는 빈 차고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동료는
며칠 전 고위 간부들의 술자리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뭔가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작게 중얼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때 알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들리는 말이 있고 들어버리면 끝나는 말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진우는 또 다른 간부를 평양 외곽의 별장으로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간부 2명이 오랜만에 만났는지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 그 친구는 요즘 조용하던데? 조용하긴 지난번 일 때문에 이미 정리됐지 않나? 웃음소리가 섞인 대화였지만 그 속에 실린 감정은 웃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얼핏 들리는 이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름은 몇 달 전까지 특수 물자를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갑자기 소식이 끊긴 인물이었습니다. 둘 중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오래 못 가. 말이 없어도 문제지만 말이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우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자기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VIP 구역을 다니다 보면 진우는 자주 조용함이 흘러넘치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간부들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누가 문 쪽을 향하면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걷는 사람들도 종이를 흔들지 않으려는 듯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진우가 차량 문을 잡아 열어줄 때도 그들은 늘 주변을 먼저 살피고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감추고 싶은 두려움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권력의 민낯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보며 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중요한 회의 참석자를 정찰총국 건물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그 건물은 멀리서 보기에도 딱딱하게 굳은 돌처럼 무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없고 문도 두꺼운 철문이었죠. 차에서 내리기 전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눈을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진우는 그 말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오래 손을 씻었습니다. 마치 낮 동안 몸에 묻은 보이지 않는 공포를 씻어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창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기척이었고 진우는 얼어붙은 듯 숨을 참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누구였는지, 왜 멈췄다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침묵은 그를 지켜주는 갑옷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전조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흐렸고 거리에는 잿빛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에 몸을 파묻고 걸었고 전기도 자주 끊겨 도시는 늘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진우가 느끼는 어둠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며칠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얼마 전 진우는 차고지에 들어와 늘 자신이 맡은 차량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아래쪽 패널이 누군가 열었다 다시 닫은 듯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비 담당에게 물으니 그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 점검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이지요. 하지만 평소 과묵했던 그 정비사가 그 말을 할 때만큼은 눈이 진우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의 흔들림이
진우 마음속 공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한 고위 간부를 평양 시내 회의장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도로가 다른 날보다 한산해 달리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라야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계속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룸미러로 살짝 그 차를 살폈습니다. 운전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는 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딱 일정한 속도로만 따라왔습니다. 간부는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진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움직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오. 그 말은 무심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심장을 꽉 조이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평양 외곽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죠. 그때 문 앞 눈 위에 찍힌 발자국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현관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옆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집 앞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특수 차량을 모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우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 간부가 술에 취한 채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운전수들은 다 들었다가 문제가 되는 법이야. 말이 없어도 너무 없으면 또 문제고. 그 말은 진우에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끝에 담긴 무게는 오히려 너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둡고 바람만 들려오는 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진우 동무. 내일 새벽 5시. 정찰총국 별채로 오시오. 짧은 명령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우가 알고 있는 모든 위험이 한꺼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정찰총국 별채는 그가 그동안 여러 사람이 사라졌다고 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입술이 바짝 말라 대답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일 나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그 순간 진우의 마음은 이미 평양을 떠나 압록강 너머의 어두운 강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평생 지켜왔던 침묵을 깨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은 진우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종종 이야기로만 듣던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고 밤이면 바람조차 얼어붙는다는 그저 멀리 있는 강이었죠. 그런데 그 강이 이날 밤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찰총국 출석 명령을 받은 다음 날 밤 진우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창문, 세월에 눌려 구부러진 나무 책상, 작게 울리는 난로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군 복무 시절 외투를 꺼내 입고 딱 필요한 것들만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고요한 새벽에 그의 마음만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요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나는 이 도시의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 어떤 새벽보다 긴 시간. 진우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한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변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바람이 크게 울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사람 울음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소리보다 진우의 가슴 속 두려움이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압록강 얼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깊은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얼음을 눌러보았습니다. 꽉!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얼음이 아닌 자신의 운명이 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은 그의 몸무게를 겨우겨우 버티는 듯 삐걱대며 울었습니다. 얼음을 건너던 중 갑자기 멀리서 딱딱하는 금속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추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소리가 천천히 흐르는 것이 귀에 들릴 만큼 모든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 군인의 손전등이 점점 멀어지고 바람만이 그의 귀를 때릴 때 진우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딱! 얼음이 작게 울리며 진우의 발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강의 끝을 넘어선 순간 진우는 스스로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살았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공포가 다시 자신을 삼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부스러지는 얼음 조각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거의 기도하듯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르는 땅 위에서 강을 완전히 벗어난 후 진우는 무릎을 꿇고 찬 땅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얼음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날이 몇 년도 몇 월이었는지 진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공기의 냄새, 얼음 위를 걸으며 들었던 그 울음 같은 바람 소리, 뒤에서 번쩍이던 손전등의 흔적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날 새벽, 진우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냄새, 낯선 공기.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낯설었던 것은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누군가의 눈길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감시가 없다는 사실조차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유. 한국의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우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본 적이 없었고 안전이라는 단어를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는 평양에서 들리던 군화 발자국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한 방 안이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직도 얼음 위를 밟던 그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가 처음부터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호시설에서는 정착 교육을 위해 면담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면담관은 따뜻하게 말했지만 진우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게 되셨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그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입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말을 조심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그에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면담관은 그의 침묵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가 진우에게는 북한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몇 마디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정착을 마친 진우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일할 곳이 많았고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운전 일을 선택했습니다. 평양에서 수십 년 동안 익혔던 것이 그나마 그가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차를 처음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뒷좌석에 누가 타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죽이고 앉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 백미러에 비친 도로가 마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도 그는 본능처럼 주변을 살피곤 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점점 사람들과 말을 섞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당에서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따뜻한 인사도 경계 없이 건넬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힘들면 쉬어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 기사님, 여기는 편하게 일해도 돼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진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낡은 벽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침묵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들어도 모르는 척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침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이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이었으며 때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배려의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침묵이 이 땅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살. 그러나 밤이 깊어 조용해질 때면 그는 아직도 압록강 위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와 군인의 손전등 불빛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우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어느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우에게도 그랬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의 말은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진우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작은 라디오를 틀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아침 식탁을 정리합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마저도 자유롭게 틀어놓을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는 건 조금씩 나아지는 마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듣던 순간, 진우는 자신이 진짜로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직장에서 조금씩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만 할 수 있었지만,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런 평범한 말들이 하루하루 그의 삶을 사람 사이의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와 말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건네준 작은 친절은 그 용기를 조금씩 키워주었습니다. 이제는 동료와 함께 웃기도 하고 힘든 날에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배운 것은 자유보다 사람이었구나. 걸음은 계속된다. 진우는 과거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순간 긴장하고 밤에 창밖에 그림자가 비치면 잠시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 상처들은 어쩌면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누가 듣는지도 두려워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를 천천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말을 기록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위협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진우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조용히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하면 위험했고 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침묵이 나를 지켜준 때도 있었지만 말이 나를 살리는 순간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남기는 건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연히 궁금했던 분들에게 제 삶이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건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 삶이 제가 그날 건넌 모든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살아남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우는 지금도 조용히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쉼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탈북 기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평생을 버텨온 한 인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압록강 위에서 내디뎠던 그 한 걸음이 오늘 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